안녕하세요. 목포동 한석부동산 유대수입니다. 우리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 일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정책이라든지 세금정책이 발표되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세금보다도 좀 더 부담스러워져가는 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 줄인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다시피 금년 1월 5일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목 보다시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줄인다 그랬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산과 자동차 이해 부분은 줄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먼저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자료는 2023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5,140만 명들의 건강보험료의 가입자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 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 가입자가 약 1,990만 명으로서 38.7%를 차지하고 있고, 그와 대비되고 있는 지역 가입자가 1,460만 명으로서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가입자도 아니고 직장 가입자도 아닌 피부양자가 1,690만 명으로서 약 3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 가입자들은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부가 체계를 가지고 있길래 이 건보료의 부담이 높아질까요? 자, 우리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불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강보험료율 7.0%를 내가 온전히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는 내가 반, 직장에서 반 해서 50%만 부담하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나 혼자 온전히 부담해야 된다는 그 특징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은 우리가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우리 지역 가입자는 소득을 기본으로 하고 재산에다가 자동차까지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 더 이 특징을 추구한다면 바로 세대당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와 성인 자녀가 있어 각각 소득과 재산이 있을 경우에 각각 소득과 재산을 다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과표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지역 건보료는 세대주 앞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세대주, 내가 지역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부양자가 아니에요. 다 각자 계산해야 돼. 부가만 세대주 앞으로 하는 거는 그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다 점수화해서 나온 점수를 1점당 208원 40점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소득 요인. 자, 소득은 기본을 336만 원으로 합니다.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는 그냥 보험료가 고정돼 있어요. 19,780원. 이거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건보료율과 그 다음에 이 부과되는 부가 요인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336만 원 초과되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2,336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336만 원을 빼는 거예요. 왜 336만 원을 빼느냐? 이 336만 원 이미 95.26이라는 점수로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336만 원 빼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 2천만 원 곱하기 0.2835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점수 더하기 95.26 점수가 나오면은 그 점수당 곱하기 208원 40전 하면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재산입니다. 재산은 재산 금액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60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별로 이제 건강보험료가 차등 부과되게 되는데, 재산 부분에서 가장 보험료가 큰 부분은 약 48만 원, 쉽게 50만 원치 안 됩니다. 반면에 소득에서는 39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이 지역 건강보험정책에서는 소득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였구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소득 부분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 남아있는 건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금년 2월부터 이제 폐지하겠다 이게 발표한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득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재산건강보험은 어떻게 산출하냐는 디테일을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면은, 자, 재산은 뭐냐 할 때는 우리가 6가지 사항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 전월세 살면은 그 전세보증금 또 월세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재산으로 간주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택과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공시가격이 주는 거예요. 이 공시가격을 다 더하는 거야. 100% 더하는 거, 공시가격 대신에. 반면에 우리가 전월세, 전세와 월세는 우리가 내 재산이지만은 그 금액을 전부 우리가 다 과표로, 건보료 과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공시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세금 같은 경우는 전세금의 30%만 적용하고,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이 월세를 나누기 곱하기 40 아니면 나누기 0.05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금액의 30%만 적용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가격이 다 더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시가격 합계에다가 공정시장가액별 현재 60%가 되겠습니다. 이 60%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가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가세표준액에서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5천만 원을 1월 5일 정책에서 금년 2월부터는 1억 원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뭐 5천만 원에서 1억 올리는데 뭐 확 낮아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실제 이 내용을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1억 원은 그냥 1억 원이 아닙니다. 왜냐? 이 1억 원의 시가는 공정시장가액 60%를 반영해야 되고, 또 우리 공시가격 할 때는 공시가율 70%를 반영하면은 시가로 약 2억 4천만 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시가 2억 4천만 원, 공시에 가표 1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재산세가, 건보료가 약 5만 5천 정도 산출되는데, 그게 제로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야말로 확이란 말이 실감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나눈 건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면서 실질적으로 산출 사례를 한번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가 5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시가를 먼저 공시가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 공시가격은 우리가 공시가 현실율이 70%이기 때문에 70% 곱하면 공시가격이 3억 5천만 원 합니다. 자, 3억 5천만 원에서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곱하면 얘가 2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2억 1천만 원이 되는데 기본공제 5천만 원 하니까 여기서 1억 6천만 원이 되고, 또 여기다가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주택부채공제 가지고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추가 5천만 원 공제하면 내 과세표준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건보료 과표준이. 거기다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등급을 계산하면은 465점, 60개 등급 중에서 19등급에 대한 465점 되고, 이 465점 곱하기 208.45 하면은 96,906원이라는 재산 관련 건보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재산 건보료를 내신 분들이 약 353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번 조치로 33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균 2만 4천 원, 많게는 10만 원 넘게 공제받는 분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제가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차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폐지했다고 말씀드리고, 자, 이런 효과에 따라서 연간 우리가 건보료 절감액이, 건보료 또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약 9,381억, 1조 원 가까운 금액이 되는 것이죠. 자, 또 건보론 공단은 또 이 금액을 또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할 텐데요. 아마 2025년부터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득에 대한 건보료 추가 높아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득 중심 부가 체제를 지속 개편하겠다. 재산 부분 줄어든 건 좋은데 소득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1,000만 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데 그 1,000만 원을 336만 원 낮추겠다는 내용이 있겠고요. 그다음 피부양자 자격을 대폭 조정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를 잘 봤다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야 불필요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료 납부 구성을 보면은 소득 부분에서 약 54%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부분에서 41%가 나오고요. 근본 폐지된 자동차 큰 의미가 없고요. 전월세도 약 2.7%, 3% 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세금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소득 있는 곳은 항상 세금이 있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추가해서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건보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예민한 반응을 해야 좀 민감한 반응을 해야 내가 거기에 맞게 불필요한 건보료 납부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고가주택도 많아지고 또 이게 그 임대료가 높아짐에 따라서 임대 운용하는 건 그 임대 월세 받는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 방송을 통해서 월세를 조금 받았는데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 임대 소득세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한다는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느낍니다. 약 3배 차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 참조해서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 중에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낮아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기타 부동산과 세금,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갯보 행복부동산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